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연구원이고를 역임하셨고요. 동아시아 학술원 연구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수석 연구원 겸 성균관대 학부대 겸임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역서로는 한중일의 유교문화담론, 고대 중국의 사상문화와 국지철, 한비자 법치로 세상을 바로 세운다. 아마 이 책이 한길사에서 나온 책이지, 이 제목이죠. 그 다음에 역수로는 한비자 전도, 그리고 동양을 만든 13권의 고전. 이 한비자, 의 전공자고요. 아마 국내에서는 뭐, 유행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유행합니다. 예, 아마, 다른 공자나 노장 혹은 묵자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은 친근하게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도. 그리고 이 내용들은 실제 제자 백가 시대, 오래전 얘기인 것 같지만 현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상당히 적용시켜보면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 같고요. 서로 발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모습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혁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발언을 했더니 좀 눈에 실수증이 들어서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양해를 미리 말아가지고. 일단 뷰가 상당히 커요. 제가 20살 때 대학여행 가서 한번 느껴보고 32년 만에 청와대 이렇게 발전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반갑고 저는 감사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시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탁받기로는 1시간 정도 되고 1시간 정도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또 그게 이제 올해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대수있어 그렇게 마치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사실 이게 전통문화연구원에서도 한 2시간씩 15리 강의를 다 못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차량만 해도 저기 오북TV 같은 경우에서 6시간씩에도 2시간씩 3회를 했는데도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한테 이제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이걸 1시간 안에 할 수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발표문은 최대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써달라고 송경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소설 쓰듯이 이게 저한테는 더 어렵습니다. 사실 소설 쓰듯이 열심히 썼습니다. 저 나름대로. 하여튼 우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이 한비자 사실 상당히 이 우리나라의 한국에서는 참 접하기가 힘들죠. 하다못해 한국이 좀 이 학문에 있어서는 성략을 빼놓고 척박해요. 사실 노자나 장자 주석서, 불완전한 장자 주석서까지 다 합쳐도 7곳뿐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성략서예요. 그리고 한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어떻게 돼요? 유가사상과 대척점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학 자체를 하다못해 어떤 식으로 비판하냐면 5가지 종벌레 중에 한 명으로 유학자를 갖다 비판하기 때문에 한무제 이후에 동양문화에서 유학이 딱 홍신형 느낌을 딱 넣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실 한비자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어떻게 돼요? 좀 잘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에 슬슬 얘기를 시작할 때 한비자가 그만큼 선언받았다. 거의 불무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제안학인이 뭐니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럴싸하게 유행스러운 그러니까 제목을 붙여가지고 책을 이제 많이들 내시는데 사실 제안학이라기보다는 독시주의자죠. 일단은 이 사람이 얼마나 서름을 받았는지 이름만 봐도 벌써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자의 이름은 공구, 그렇죠? 그래, 공선생님에서 공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름 한 불로 부르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홍원식 선생님 눈치 보였네. 워낙 거예요. 뭐 벌써 얘기할 때 공자 해버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미 자자를 붙여서 마스터라고 해가지고 존칭을 써버리면은 학문적으로 어떻게 돼요? 비판하는 대상이 될 수 없죠, 사실. 서양 애들은 막 불러요. 헤겔, 칸트, 자기 옆집에 부르듯이. 근데 북양은 공자, 맹자 이렇게 해서 자자를 꼭 붙여줘요. 이게 이제 결국은 공선생님, 맹선생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한비예요. 한비는 그러면은 이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불러줘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한비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비자의 서름이 시작돼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한부제, 11번째가 아마 12번째 봉자 때 정치술이 상당히 좋았죠. 한나라 때. 한나라가 이제 주평, 항우하고 유방하고 싸워가지고 한나라가 건설된 건 아시죠? 지금도 장기판에서 싸우잖아요. 한나라, 초나라. 근데 이제 실대를 가게 되면은 한무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독존주술을 펼쳐요. 유방으로. 그 들어보셨죠? 네, 육강을 통신형으로. 그 다음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유교문화의 에토스가 어떻게 돼요? 중국사에 길게 들여지는데 이게 이제 점점 고쳐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요 유학자를 조성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해져요, 중국에서. 네. 그래서 한비보다 천여년 뒤에 당나라의 거유, 상당히 위대한 유학자로 칭송받는 한유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유가 한자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상이 한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한유가 한자가 되고 벌써 대척점이 있던 뭡니까? 한비주는 한비자가 돼요. 그러니까 천여년의 조상과 후손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자체가 사실 서름이 상당히 많죠. 요즘 한동안 저 진시황 유행했죠, 진시황. 아마 여러분들이 한비자 그러면은 진시황과 동격에 놓고 생각하실 거예요. 벌써 진시황 하면은 두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단은 여러 책들 갖다가 어떻게 돼요? 모아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진나라가 통일제국이 딱 들어서고 농공행사를 하는데 또 다른 법가인 이사의 얘기를 갖다 어떻게 돼요? 영정,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손을 들어주면서 사상 통일을 기하게 되는데 사실 옛날에는 이 통일전쟁을 갖다 딱 뭡니까? 수행할 때는 법가만 있었던 건 아니죠, 사실. 근데 이제 하나의 이제 태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이념을 딱 세우려다 보니까 유학자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렇죠? 법가를 갖다가 온이 법가를 얘기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어떻게 돼 섭섭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요? 뒤에 가서 왕에 대해서 또 불만이 나오겠죠. 진시황이 직접 함양땅까지 가서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다 유학자들을 어떻게 돼요? 묻어버렸죠. 책을 태우고 신나라 역사서하고 인민들한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이거 빼놓고는 어떻게 돼요? 불태워서 분서 유학자를 넣어서 경유. 그러니까 진시황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가 나와요. 상반된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리실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전국 7개 나라가 다퉜는데 산동의 6개 나라 서쪽에서부터 진나라가 진출하죠. 산동의 6개 나라를 갖다 어떻게 돼요? 나머지 나라를 제압하고 통일한 영웅 그리고 진시황 왕이 아니라 최초로 황제를 칭합니다. 그렇죠? 또 한쪽에서는 뭡니까? 책을 불태웠고 그렇죠? 사람을 죽였잖아요. 잔혹한 독재를 위한 통치자. 그러니까 진시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반된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국가식 떠오르긴 하죠. 그러니까 한비자에 대한 평가도 그거와 똑같아요. 유학자들은 한비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잔인한 것, 감히 할 수 없는. 잔인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뭡니까? 소독파죠, 소독파. 감히 할 수 없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자 같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네가 주장을 확실히 무장한 다음에나 한비자나 신부를 봐라. 이럴 정도로 상당히 경계해요. 또 하나 비교하자면은 서양에는 벌써 반전통주의자 하면은 누가 생각나세요? 한비자하고 요즘 많이 비교를 하던데요? 네, 마키아벨리. 그렇죠? 지금 악의 교사인가? 제가 네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의 얘기를 잠깐 카피했어요. 그 사람이 마키아벨리를 욕할 때
악의 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뭐 유명한 섹스피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잔인한 마키아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식의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마 동양의 유교 문학이와 쭉 어떻게 돼요? 그려진다 하면은 한미자의 입장도 어떻게 돼요? 평가도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하나의 법인호 사회를 구사했던 혁명적인 반전통주의자 한미자, 또 어떤 쪽에서 어떻게 돼요? 잔악한 군주의 전제술 내지 독재술을 위해서 공만 뭡니까? 한미자. 이렇게 상반된 분위기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올리실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건 한미자가 서름을 많이 받았다. 이름만 보게 되면 벌써 어떻게 돼요? 알 수 있다. 하여튼 한미자는 말을 잘 못했대요. 저기 초사가 보면 굉장히 근사하게 생겼어요. 영웅처럼요. 근데 이제 말더듬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한나라가 사방으로 뚫려 있었는데 한나라가 상당히 약한 나라인데 끊임없이 왕한테 간을 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변법을 하고 새로운 능력 있는 인물들을 등용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나라 왕 아니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다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나라에서 법 수단을 하고 한비자 무족이니까 진나라가 이제 딱 복잡한 원격 군공이라는 정책을 써가지고 결국 한나라를 압박하게 돼요. 압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맨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까 어떻게 돼요? 한자 그때서 써요. 그 대신 주어지는 게 사지로 들어가라 이거죠. 진나라로 사신으로 가가지고 이제 진왕제를 간 진나라 왕을 설득해서 한나라를 침략 못하게 해달라 했는데 갔어요 일단.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나중에 진시황이 되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제 진시황의 넘버 2가 이사라는 사람이에요. 영화 보시면 잘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진정대에서 보시면 나오는데 이사가 같은 젊었을 때 말이 빠릅니까? 한 시간을 주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요. 저기 이사라는 사람이 같이 이제 어떻게 돼요? 수학을 했어요. 근데 항시 어떻게 돼요? 한비자가 말도둑이라고 해도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비자가 딱 오니까 보나마나 이사에서 머릿속에서 이제 머리가 핑핑 돌겠죠. 보나마나 진시황이 한비자를 마음에 들면은 그 사람을 쓸 거다. 옛날에는 나라 구분이 별로 없죠. 원래 한 나라에서 갈라졌으니까, 그렇죠? 공자도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잖아요. 자기 좀 써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쓸까 봐서 이사가 가천대를 씌웠죠. 그리고 이제 진시황이 지금 사기에 대한 기록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진시황이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한비자를 좀 불러와라. 그랬더니 이사가 넘버 3는 되기 싫었죠. 그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복사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살아서도 어떻게 돼요? 재미를 못 보고, 그렇죠? 자신의 이론을 한나라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얘를 어떻게 돼요? 진나라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전국을 통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하여튼 상당히 사는 것도 서럽게 살았고 죽을 때도 어떻게 돼요? 상당히 큰 막중한 임무를 받아갔지만은 복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여튼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 사람이 말로는 자기가 잘 못하니까 그래서 글로 남겼어요. 그게 이제 이 사기의 기록에 보면은 10만여, 진짜 10만여, 한비자 55편을 보게 되면은 10만여를 남겼다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한비자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배경 설명은 다 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어차피 법치주의 사상가니까 사상에 대한 여기 나는 지금 계속 눈치가 제가 묻히고 있는 중에 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벌써 좋을 리가 없겠잖아요. 그렇죠? 진시황이 하늘도 그러고 한비자도 족벌레라고 욕을 해놨고 그래놨으니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무슨 문화가 있는가 조선시대 이후로 유학인데 그렇죠? 참 이게 그래서 이게 근데 제가 앞으로 무슨 말씀을 드려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잠깐 한비자의 빙의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한비자 얘기지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에 악역 같은 사람은 지나가다 또 뺨 맞는데요. 설마 여기 대학인데 그러지 않겠죠. 그렇죠? 자, 조금 이제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를 몇 페이지까지 얘기했냐면은 여러분들 알아들으면 6페이지까지. 뭐니 뭐니 해도 법과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뭡니까? 특별히 변화일변자 변법운동.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법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이게 제도라고 부를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뭐 맞죠? 문반을 법자 동사로 보게 되면은 법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를 바꾸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정치, 문화, 경제. 그러니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법과에 앞서서 또 다른 법가가 있었던데 상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병법운동을 제대로 해서 재미를 본 게 누구냐면은 진나라예요. 진나라는 약소국교였죠. 사실 전통적인 한쪽으로 안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점점 와가지고 병마용 있는 데가 서안이죠. 네, 중국에는 산동육국 하는 얘기가 여기 산동이 뭐냐면 여기 다 몰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전국 시중이에요. 그래서 이걸 점점 길로 이쪽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이쪽은 먼저 가까운 쪽으로 타격하면서 진나라가 세력을 넓히면서 원교 군국이라고 중국을 통일하게 됐는데 요 진나라 병법운동에 초석을 놓은 병법운동가가 누구냐면은 상항이고 상항의 이론은 절대적으로 합의자가 어떻게 돼요? 다 수용을 하죠. 자, 합의자하고 보나마나 사상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법, 술, 세를 종합한 사상가.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예. 하여튼, 이 사람들의 주지가 병법인데, 병법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법치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법. 제도를 다 바꾸는데, 거기에 중심 내용은 법치로 하자. 자, 또 이제 슬슬 될 수 있으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육아랑 비교해서 딱딱딱 끝내겠습니다. 벌써 17분 지나갔네요. 2시간 그냥 해도 전통은 지켜야죠. 아, 근데 한비자는 전통을 빼자마자 가게가지고 지금 다 전통 무시합니다. 아시오. 뭐, 아이 농담삼아 얘기하면은 뭐 어디에도 썼지만은 5천년 전에 잠깐 텀 두고 들어가죠. 하고 5천년 전에 고고학자가 5천년 전에 이집트 템플스사가 발견했대요. 템플스 발견했는데 진짜 2년 만에 각고의 노력 끝에 풀었는데 그 내용인즉슨 요즘에 좀 버릇없다네요. 그러니까 5천년 전에도 버릇없고 지금도 버릇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래? 근데 사실 기성세대가 신세대들한테 쟤 모험적이다, 똑똑하다, 괜찮은 애야. 그러면 어차피 게임 끝났어요. 후대한테 바랄 게 없어요. 그죠? 그 밥에 그 나무지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돼요? 다른 행동을 하고. 사실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다 고려시대 다르고 조선시대 다르고 지금 다르잖아요. 이런 얘기하고.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새로운 걸 보고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참 어떤 때 보면 미디어 보면 웃기는 나라예요. 어떤 때는 조화와 질서를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같은 채널에서 창조와 혁신을 얘기해. 이게 양립이 됩니까? 절대로 조화나 질서를 강조한 틀에서는 창조적인 문화, 혁신적인 문화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모순된 얘기 있어요. 사실 내가 보기엔 그래요. 또 어떤 때 그잖아요. 시장경제 얘기했다, 자본주의 얘기했다, 민족주의 얘기했다, 민주주의 얘기했다, 반공주의 얘기했다. 이 5개가 맞물려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가장 최상의 가치가 뭐냐? 요걸 놓고 판단하는 게 편하죠, 사실은.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5천년 전에도 요즘 애들 버릇다가 인구에 해자하고 지금도 해자하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의식에,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의식의 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가 또 변해온 건 아니에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이 한비자가 기존에 있던 거 옛날에 왕들 다스리는 거 봤더니 다 다스리는 방법이 달랐어. 그렇죠? 근데 유가들은 맨날 어떻게 돼요?
요술탕 국무주공에서 옛 성황들 갖다 숭상하자고 자꾸 얘기하는데 도대체 요임금을 숭상할지 우임금을 숭상할지 헷갈리는 거야 한비자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옛날 상고시대에는 집을 졌던 유소씨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잠자리를 동물로부터 어떻게 돼요?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해가지고 그래서 환영을 받았어요. 수인씨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날 걸로 먹던 걸 또 파식을 하게끔 알려줍니다. 그걸 성인이라고 떠맡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월이 가서 이제 농경사회를 하고 정착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제 공과 우라는 아버지와 아들이죠. 친수사업을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 갖다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 풍족하게 돼 있어. 중고시대 때는. 그때는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또 달랐죠. 그 다음 또 더 밑으로 내려오니까 걸과 주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성탕, 성무 그러죠. 탕무. 왜 성탕, 성무라고 이룰 성자를 붙이냐면은 고문을 볼 때는 요수는 절대로 성자를 안 붙여요. 무력으로서 어떻게 돼요? 왕위를 뺏어서 정치를 잘한 사람들은 꼭 앞에 읽을 때 고문 앞에 성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자를 넣어줘요. 하여튼 탕무가 나와가지고 폭군인 그걸 주를 갖다 어떻게 돼요? 무너뜨렸죠. 자, 그러면 벌써 이 시대만 보자. 상고시대 때는 성왕들이 나와서 다스리는 방법. 또 중고시대 때는 치수에서 다스리는 게 달랐죠, 대상이. 그리고 또 뭡니까? 걸주를 탕무의 시대는 또다시 어떻게 돼요? 또 다스리는 방법이 달랐어요. 근데 그걸 갖다 일렬 줄 세워놓고 요순탕 문무주공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당무지세죠. 요순시설을 제일 본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법관들은. 가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에 따라서 다스릴 방법은 다 달랐고 그 다스림이 원래 있던 다스림에서 안주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망한 것이고 걸주같이 망한 것이고 새로운 제도나 다스림 방법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요? 이로움을 준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이 성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다스리던 방법은 다 달랐다. 너희들이 자꾸 과거의 성인 정치를 얘기하는데 누구의 성인을 본받으라는 얘기냐? 지금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세상의 이의를 갖다 논할 때는 반드시 현실의 문제가 뭔지를 보고 거기에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병법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까? 1호적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요즘 하도 혁신을 얘기하길래 혁신적이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생소하게 들리죠, 대구는? 누구는 스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같은 성씨 이름이 생각나네요, 갑자기. 또 이제 계속 신경 쓰시는 거죠. 자, 그럼 옛날에 병법을 하자 내용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자, 병법의 내용은 결국 뭡니까? 법으로 다스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법이 없었던 시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세상스럽게 크게 사회적 제도를 바꾸는 뭡니까? 얘기가 법으로 다스렸냐? 이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에 다스리던 방법은 천자가 두 가지 통치 방법을 가지고 다스렸어요. 여기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학문에는 패러디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가 서민에게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예를 도덕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해석이 안 돼요. 서민들은 도덕이 없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얘와 다르게 대꾸가 돼서 형과 대꾸가 되는 거 봐요. 형은 대부에게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죠? 아하, 그러니까 대부 이상은 예로 다스렸고, 그렇죠? 대부 이하는 형으로 다스렸어요. 한비자도 나오지만은 상황이나 한비지가 주 타켓으로 딱 다스림의 대상을 잡는 사람은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이라는 표현이 맞죠? 당시의 계급사회니까.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냐면은 한비자도 나중에 나오지만 관리를 다스리지 백성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눈에 가시가 뭐였냐면은 한비자가 오두나 고운편을 써서 그렇게 욕을 하는 것도 왜냐면 바로 대상은 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대로 내놓는다. 지금 얘기대로 하면은 권문세적이에요. 예비상가. 그러니까 요거를 다스리고 요걸 다스리던 걸 하나로 뭘로 통일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요걸 갖다가 예로 다스렸다고 그래가지고 예치의 정치 이거잖아요. 근데 예치 도덕 정치할 때 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요술탕 우무식 주고 그 시대에 법이라는 게 형이라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거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자가 예로서 도덕 정치하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갖다 잘했던 사람들을 본인들이 요술탕 우무주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계고예요, 계고. 나중에 이제 도통령이 강화되면 요술탕 우무주공, 공자, 자사, 맹자 쪽에서 주자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학에서 도통령을 세우는데. 근데 도덕정치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해서 요술탕 우무주공 시대에 형벌이나 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료집 언제 받아오셨어요? 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글자의 기원도 보게 되면 있잖아요. 순임금 때 나와요. 그 이전에 물론 있었다고 그러고, 전설의 시대로 가게 되면은, 황제와 치우, 지금 황제가 누구냐면 이제 중국의 제우스. 그 사람이 이제 도초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상 같은 걸 세우는 거예요. 공상 같은 거를 사면이 다 얼굴로 돼 있어요. 그럼 뭘 상징하냐면은, 신화의 시대에서 모든 걸 통일하고 중앙에 앉아서 어떻게 돼요? 동서남북을 관장할 수 있는 중앙에 뭡니까? 최고의 신이다.기 때문에 우리가 황제가 아마 중국의 제우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황제가 이제 결국 뭡니까?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전쟁을 시작하죠. 남쪽의 황제 지금 전설의 시대입니다. 염제의 신하가 치우야, 치우. 요즘 레드데블스가 치우상 많이 들고 있죠. 축구만 할 때 보면은 동의조격 조상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치우가 엄청나게 용사했죠. 결론은 뭡니까? 황제가 이겼으니까 중국의 제우스라고 칭하게 되는데 그 상황 얘기하려고 길어지는데 근데 그때 치우적으로 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형. 지금의 얘기하는 법의 종류 중에서도 형사법에 대한 5가지 법을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황제가 통일시켜놓고 전국을 다스릴 때 어떻게 돼요? 요 5가지 법을 갖춰서. 지금 뭘 말씀드린 거냐면 예의 기원인데 백날 도덕정치에서 요술탕무 정치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신화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돼요? 형벌이라는 건 존재해 있었고 법이라는 건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로 다스렸던 거죠. 예로 다스리고 이거 예는 이제 주나라법인데 하여튼 나중에 내려와서 자 원래 법이죠. 자 옛날에 요 순화의 순임금 옆에 형벌을 공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법무장관 정도가 되는 사람이 고용을 하고 있어요. 옆에 뭡니까? 이게 혜택이에요. 호랑아 달린 양을 두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형벌을 받아라. 근데 분명히 제가 혐의가 있는데 확실하지가 않아. 그런가? 혐의자들을 쫙 세우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요 혜택가 어떻게 돼요? 기친수예요. 신기한 동물이. 기가 막히게 어떻게 돼요? 제기은혜를 알아봤다. 이거는 이제 형제한테 간다, 제거한다, 동시에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정부사, 공평하기가 어떻게 돼요? 혜태가 제거하는 것 같다. 이거 복잡하죠? 혜태 진짜. 이건 빼버려요. 그럼 이게 지금 법복자, 악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임금 때도 법이 있었죠, 사실. 그렇죠? 결국은 인간의 세월이 가게 되면서 계급이 생기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귀족이 생겨나고 서민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스리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우리 이제 왕의 집안은 말 그대로 포충천, 판단 포충천은 보셨어요? 죽일 때도 금작도하고 대작도하고 다르잖아요. 차별을 두잖아요. 신분에 따라서. 이래야 이제 표현이 이상합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마천도 그러잖아요. 죽을래 잘릴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영문을 편들어졌는데 당연히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죽여버려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선택을 하게 해주죠. 결국 잘릴 걸 선택했고
사마천의 사기를 우리가 자꾸 어떻게 돼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잘려가지고 다시 정치권에 어떻게 돼 기웃거리지 않았겠죠? 좀 더 객관성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사마천의 사기는 웬만하면 다 많이 인용하죠. 틀린 것이 그래도 왜 될 수 있으면 왕조사관이 어떻게 돼 깊숙이 개입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문화가는 사람들은 뭐 기사 본말 듣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사기를 많이 쓰죠. 결국 병법의 얘기는 귀족이 어떻게 돼 지배받던 거, 일반 그 이하에 지배했던 거 결국 하나로 해. 이 얘기예요. 이 사람들 길 갈 때 편안하겠어요? 네? 법을 갖다가 모든 걸 법이론 사회로 하자. 이렇게 그 당시에 주장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라고 말은 쉽게 하죠.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아마 2400, 500년 전이거든요. 이 사람들 이렇게 주장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잠자리가 편안할 것 같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조선시대만 봐도 사인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넷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참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나갈 때 중무장하고 나갔죠. 상황 같은 경우에도. 아니 이쪽에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 자기 특권 다 내놓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가만히 있겠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시 어떻게 돼? 위험에 노출돼요. 그래서 진나라도 병법을 김용공이 해서 해요. 그래 공문서적의 특권을 다 없애고 그 힘을 국가로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일화를 보게 되면 상황을 무척 도와줘요. 무척 도와줘요. 진나라 영거량인데 진의 효공이 병법을 선고하는데 이 진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명리해요. 근데 상황을 적극적으로 밀어줬던 왕이 죽고 나니까 상황의 백이 어떻게 돼요? 일순간에 없어진 거죠. 그렇게 시작해진 거죠. 그렇죠? 태자가 옹립되고 나서 또 태자와 상황의 관계를 얘기하려면 긴데 이제 그만하고 하여튼 결국 상황은 뭡니까? 본문 세력들이 영모죄로 뒤집어씌워. 네가 뭡니까?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 보란듯이 어떻게 돼? 얘를 죽이고 싶어가지고 힘이 뭡니까? 약하니까 어쩔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지가 술에 튀겨 죽이는 거열령을 당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문 세력들이 진나라 본문 세력들이 다시 자기의 특권을 찾아오려고 한 게 아니라 상황이 정했다는 법을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사람은 미운 거지. 근데 요 법을 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암만 해도 나중에 보게 되면 자기한테도 어떻게 돼? 더 큰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법을 써요. 그게 쭉 내려와서 지금 어떻게 돼요? 전국시대 말기까지 이어지고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의 병법 운동은 딴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다스리는 독식사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 그래서 힘을 어디로 집중시킨다? 국가. 근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독재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누가가 더 독재적이냐 아닌가 봐요. 그거는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군사부일체. 이건 뭐 계약관계도 아니고 인격적인 종속까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군주한테 군주가 잘나 못했던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법은 뭐냐? 그러면 풀어가 볼까요? 법은 간단하게 너 이거 지켜, 너 이거 지키지 안 지키면 벌받아 이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결국 우리가 쉬운 얘기로 하면은 계약이라고 그러죠. 계약. 그렇죠? 지켰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롭지만은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걸 파기했으면 어떻게 돼요?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될 거죠. 지켜야 될 거. 근데 이 계약관념이 한비자는 어떻게 돼요? 인간 사이에는 모두 일치관계를 갖다가 이익과 해라는 뭡니까? 계약관계를 갖다 전환을 시켜요. 그건 함으로 그렇게 해놔야지 어떻게 돼요? 법의 임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얘기하자면 아버지와 아들, 군주와 신하. 이건 한 시간을 줘서 제가 좀 힘들어요. 자, 어느 정도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옛날에 위나라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위나라 사람인데, 이제 부부가 이제 함께 가서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딱 하는데, 부인이 기도를 얘기해요. 어차피 이제 기도하는 건 공짜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제발 좀 저한테 벼 100필만 내려주세요 이런 얘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옆에서 딱 보니거든요. 어차피 복자인데 너무 스케일이 작아 마누라가 쪼잔해 보이는 거야. 저 겨우 벼 100필이냐 그랬더니 마누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부인이 장차 이보다 더 많으면 당신이 장차 첩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부관계에도 어떻게 돼요? 옛날에 오기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쟁에 나가는데 병사가 어떻게 돼요? 다쳤어. 그러니까 오기가 직접 가서 어떻게 돼요? 병사에서 무릎을 빨아주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 군대에 가니까 어머니가 오기 밑으로 들어가니까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 어머니가 왜 통곡을 해요? 아니 장교가 일개 병사 무릎을 빨아줬잖아요. 그애 나중에 나가지고 전쟁 가서 죽기 살기로 하겠죠. 지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 보낼 때도 어떻게 돼? 그 장군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연저주의네 고사인데 보나마나 자고 죽으러 가는 거다. 이게 알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유로운 마음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상당히 자기가 이롭고자 하는 이로움에 대한. 근데 그렇게 이롭게 하는 행동 자체를 한비자가 선이냐 악이냐 판단했느냐? 안 할걸요. 왜? 잘 보세요.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 많아지 인성론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옛날에 여기 예문에 나와 있죠. 관을 만드는 장인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빨리 죽기를 바래요. 수레를 만드는 장인이 있어요. 옛날 수레라는 거는 지금은 자연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모두 무기해지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을 빨리 죽기 바라는 사람은 악해서 그런 거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귀해지기 바라는 사람은 선해서 그런 거냐? 한비자가 보기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차피 그 실질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익에 있다는 거죠. 이익에 있는 거지 그걸 선과 악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얘기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비자한테 선과 악은 뭐예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정당한 방법으로 어떻게 돼요? 추구해서 지키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공적되는 일이거든요. 요거 제대로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나중에 기가 나면 메이주시 한번 하고요. 자,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한정파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인간의 본성은 선해요, 악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꼭 하나는 골라요. 안 골라도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선도 악도 아니다고 하면 될 텐데. 한국자는 그렇게 생각했고 인간의 이기적인 거. 근데 이 이기주의라는 것 자체를 동서양이 좋지가 않아요. 사전적 어휘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서양은 어떻게 돼요? 플라톤의 도덕적 실험 그렇죠.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신학의 시대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요거한테 한번 맞서보려고 조그만 책 하나 줬던 조그맣지는 않죠. 뭐가 군주론이 있죠. 군주론. 피렌체에 마키아벨리가 군주론 한번 줬다가 별소리를 다 듣게 되는 거죠. 그거 좀 아까볼까 하고. 근데 한비자가서 같은 경우는 그 군주론하고 될 거 아니에요. 미비우스論거나 피렌체사나 해봤자 그렇게 정당하게 하나하나 철학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따주면서 뭔가 인동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한비자처럼 거의 통치공학 수준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한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하여튼 유교 기존의 관습 사실 유교가 어떻게 보면 고구자가 다른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고구자가 했던 게 수립작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옛날의 경선을 다 모아서 자기가 정리를 하죠. 역사서를. 근데 어떻게 보면 중국인의 살던 모습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중국인들 사이에 어떻게 돼요? 어필이 강하고 그걸 갖다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했던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좀 습관에서 벗어나기 싫어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본주의자에서 할 때 습관적으로 일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습관이나 반복되는 생활을 좋아하냐면 그렇죠? 거기가 뭔가 튀쳐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자꾸 두렵죠. 그래서 더 이제 어떻게 돼요? 새로운 걸 얘기해서 한비자가 더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신을 이롭게 한다. 공자가 맨날 부자가 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식 불교는 어떻게 돼요?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 성불하세요 하고 너 부처되라고 이제 보살리지 한 번씩 해주죠. 도가 들어 도인 되려고 그러죠. 열심히 도인 되려고 쫓아다녔죠. 임성선생님. 이거 다 자체가 뭡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은 자신이 이롭게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가 되고 성인군자가 되고 다 되는 것도 자신이 이롭게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물론 이제 자신이 이롭게 추구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추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도 생길 수 있다고 합의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기주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어떠한 이기주의, 그렇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자신이 이롭게 한다, 이기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막연하게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사전적 정의도 상당히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정의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보니까 도덕 정신론의 이상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오랫동안 역사를 지배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뭐 예치냐 법치냐라고 얘기할 때 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윤리잖아요. 그렇죠? 법이 살기 훨씬 편할걸요? 눈 뜨고 일어나. 그렇죠? 잠잘 때까지 도덕 아닌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부부관계까지, 학생들 있어서 미안한데, 모든 게 윤리 아닌 거 있어요? 듣기에는 온화하고 기품 있고 서로 자유롭게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유학자들 한 거 보세요. 그 나오는 게 절차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딱 대강 잘라놓고 육내고, 또 잘라놓고 육내고, 절차탄만 그 뜻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수련해. 90까지 수련해. 다 늙어 죽을 때까지. 어려서부터,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서 성공하면 얻는 건 천하겠죠. 천하겠죠. 어떻게 보면 저기 서양의 슈퍼맨들이 깔끔하다니까요. 동양의 군자보다. 어디서 비연을 얻었는지 몰라. 그렇죠? 꼭 성과하기 분명해요. 그렇죠? 악을 깨끗이 처단하고 돌아갈 때는 자기 주머니에 남는 건 애인 하나죠. 안 그래?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돼요? 자기를 근심하고 하다못해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혼자 방 안에 있을 때도 자기 손으면 안 돼. 누우면 안 돼. 그게 신독이잖아. 근데 우리가 도덕 정치하면 온화하게 들리지만 사실 법 플러스 법의 최소한의 이루니까 그 외에 나머지 걸 다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저기 뭐 셀시오나 공고를 써줬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거는 법 최소한의 이루니까 테두리 윤리 이렇게 늘려왔더라고요. 이렇게 내보내도 방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테두리가 없는 거다, 윤리는. 이게 사람 살아가는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사람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 테두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치하자 그러니까 상당히 일과들 어떻게 돼? 눈물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자 가만 보니까 요소부터 문무 주고 형을 갖다가 집행하지 않았냐? 할 일이 없는 거죠. 집행했죠. 다만 불쌍해하는 마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불쌍해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조직을 이끌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상만큼이나 벌도 중요한 거죠. 자, 이게 근데 사람들한테는 엄격하게 들려오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법치만 하면 하나도 안 없겠대요. 최소한의 윤리만 지키고 살자는 거. 이거 모든 걸 윤리 아닌 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잡고 해야 되는데 2주 전에 산 옷인데 그 사이에 배가 나왔어요. 자, 이게 힘들어서 새벽에 거의 술을 많이 마시고 11주까지 배정해주고 그랬더니 하여튼 뭐든지 지켜야 돼요. 그렇죠? 힘들어요. 혼자 있을 때도 지키려고 그러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온화하게 군자 도덕을 얘기하지만 그 온화함을 띠기까지 어떻게 돼요? 아마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똥 살 똥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홍희 선생님도 하여튼 제 얘기로 듣지 마세요. 한미사 입장을 편안하게 비리된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에는 법치가 편하게 어떻게 다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법은 어떠한 귀함에도 아첨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 불하게 그러는데 결국 뭡니까? 법이론사이지, 법이론사. 어떤 사람은 군주를 위해서 그렇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한미사설을 뒤져보면 군주도 법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제 얘기는 지금 어떤 인신공격이 될까 보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법치주의자입니다. 법치주의자. 재앙수자인 쪽보다는 결국 네가 재앙이 될 수 있는 것도 뭐다? 법을 지켜야 돼. 얘기가 법이라는 건 계약이고 하다못해 부모 자식 간에 모든 것도 다 계약 관계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자기가 이제 이롭게 하자는 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롭을 추구할 때 묵자식으로 하면 휴인자인데 남의 이익을 침해하고 계약을 안 지키고 어떻게 돼요? 이익을 추구하는 거는 도덕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쁘다. 지키고 추구하는 건 도덕적으로 선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게 아니라 어차피 계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는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행하는 데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건 선천성을 가진 도덕 가치가 아니라 후천적인 거다. 왜 이 얘기 하겠어요? 육아에서는 성선이다, 성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미리 못 박아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사람이 중시적인 건 뭐다? 딱 태어나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돼? 자기가 어떻게 뭔가를 준수해가면서 살아가는 거. 그렇죠? 이전에 뭐가 있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계약을 잘 지켜라. 그게 이제 굉장히 강한 강제성을 동반하게 되면은 우리가 형이 되고 법이 되고. 그렇지만 결국 이 법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법치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육아의 도덕 조치보다 훨씬 강하게 들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아마도 이게 바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봐요. 자본주의하면 이지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본이라는 게 쉽게 가지고 노동에서 손을 떼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그게 돈이 자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하면은 큰 돈이 인정화된 사회예요. 지금 이윤을 본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지금 돈 먹고 돈 먹게 하잖아요. 금융자본주의 시대는 미국 돈, 중국 돈 할 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지금. 안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 대고 욕구를 절제하라. 결국 자본주의를 완전히 전형적으로 부정하는 도덕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 욕구를 부정하는 데서 그냥, 그렇죠? 그러면 불교나 기독교도 다 근육, 종교는 다 근육인데, 그렇죠? 어떤 역할을 해줍니다. 결국 자본과의 이윤 충동 욕구를 갖다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을 하는 건데, 과연 이제 유학이 어떻게 돼요? 유교 철학이 좀 더 어떻게 돼요? 다른 방향으로 좀 가야 되겠죠. 한자 같은 경우에 더 잘 맞는 게 뭐냐면 이윤을 추구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계약을 추구하면서 이게 네가 진짜 진정한 군자가 되고 선한 인간이라고 어떻게 돼? 평가받을 수 있어요. 한 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한비자 입장을 강하게 해주려다 보니까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번에도 전적으로 제가 이번에 쓴 책은 홍원식 교수님 이렇게 아이템을 얻었었습니다. 2006년에 논문 지금도 생각나요. 유학자들한테 조심하게 어떻게 돼 경계에 조언해놨다고요. 쓸데없이 정신이 자본주의 유학의 얘기하지 말고 하나의 자기 학문에 뭡니까? 수양의 도구로 삼아서 조용히 살아라. 아니 분명해요. 내가 왜냐면 제 책에 인용을 해놨어요. 그게 모티프를 얻어가지고 우리 유학이 나아갈 길 한중일을 유교문화단을 손 강하게 썼거든요. 이번에 성대 출판부에서 유교를 하는데 책 선전하는 거 아닌가? 홍원식 선생님한테 하여튼 중국편은 전적으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거기 두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덕다하신 분하고 책은 사서 보셨어요, 선생님? 선생님 문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책에.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보내드려요. 농담입니다. 자, 하여튼 법으로 다스릴 건가 도덕으로 다스릴 건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도덕 정치했다고 한다고 해도 그때 법이 없었던 건 아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거다. 그렇지. 제가 2시간을 풀게 낮추고만 버리죠. 다시 공동체라는 개념도 1930년대 독일로부터 일본이 수입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동아 오물권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공동체? 아니, 동인과 서인만 있었겠죠, 사실. 네?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학예인 중시다. 단파를 보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근데 이상하게 일본신문학이 상당히 강화돼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민족주의라는 걸 모든 나라가 하게 되면 있잖아요. 결국 남는 건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분란만 일어나는 거죠. 민족주의 내용을 바꿔야 되겠죠. 상부할 수 있는 민족주의. 그렇죠. 모든 이념이라든지 뭔가를 포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좀 내용성의 스케일이 큰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기주의를 얘기할 때도 어떠한 이기주의에서 어떠한 내용이 뭘로 채워지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기주의는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글자에 달려가면 안 된다. 민족주의도 어떠한 민족주의 그렇죠. 그게에서 그 좋은 내용으로 앞을 채웠을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우리 인류공예에 제 마이클 잭슨이 그랬잖아요. 유아도 월드라고 그렇죠. 인류공예에 보니까 이바지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좀 어떻게 돼요? 좀 다시 얘기하지만은 서구가 너무 오래 쉬나요 지금? 민족주의 하나 꺼내놓고 지금 후환이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 뭐 서구가 뭐 개인주의네 뭐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 우리보다 더 공동체가 아닌 나라도 없었어요. 자연상태 벗어날 때 인간은 다 공동체 생각했고 서구는 개인주의인데 우리는 한 20년 동안 기부문화 미디어에서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좀 해요. 개인주의 되는데 기부금이 그쪽이 더 많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강조하는데 그렇죠? 내버려서 내가 먹는데 기부금 굉장히 척박한 거 아시죠? 20년 동안 미디어에서 같이 삽시다. 교육해서 그나마 좀 이제 어떻게 돼요? 기부금이 나오는 거지. 근데 어떻게 서구 문화가 개인주의예요? 단색화시키면 안 된다. 과학의 시대에 신학의 시대, 그렇죠? 이성의 시대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시대는 뭐뭐다라고 그 문화를 규정하는 연습이 돼 있어야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려의 문화, 불교의 문화 다르죠? 일제의 문화 다르고 또 뭡니까? 새로운 시대 문화. 또 어떤 문화 다르고.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이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연한 선을 쫓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행해줄 수 있는 제도나 법을 갖춰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에 대비하는 게 아마 좀 더 나아요. 물론 그 제도는 어떻게 돼요? 현대식으로 풀게 되면 미래지향적이 돼야 되죠. 그걸 못 받쳐주면 결국 백날 혁신 창조해도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가서 후대게 당했잖아요. 뭡니까? 경제는 윤리인데 정치는 삼류라고 했구나. 그거 들어왔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남북이 분단돼서 이념문제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걸 많이 못 벌게 하고 나는 자본주의자잖아. 그렇죠? 돈이 있는데 그게 내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다시 돈 벌다. 자, 이제 술을 해볼까요? 술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 옛날에는 조직원을 이제 구성하면 군주가 있으면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군주가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물이 이들을 잘 통솔해 주기를 바랐던 건 육아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끌고 나가는 사람과 끌려가는 사람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풀과 같은 존재, 바람과 같은 존재. 그렇죠. 근데 합의자에 와서 이거는 뭡니까? 법이론의 사이로 묶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아까 두 개의 통치수단으로 다시 드렸다고 했죠. 얘가 통으로. 그렇죠? 자, 얘가 있습니다. 요거 없애겠다는 거죠, 지금 합의자가. 그냥 결국은 법으로 다스린 게 엄격한 정치이론이라고 얘기하고 독재의 이론이다라는 얘기는 이쪽에서는 얘기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무식했지, 당시. 왜? 어차피 이 사람들은 형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변법의 내용은 주로 뭡니까? 잘 보세요. 이들이 이걸 갖다가 형으로 바꾼다. 그렇죠? 근데 요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거죠. 그렇죠? 대구이상에.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싹 해서 하나로 바꾼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뭘로 받았던 거예요? 형으로 지배를 받았던 걸 같은 얘기, 형으로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어떻게 돼요? 합의자를 욕을 하겠지만 결국 사기에서도
상황의 법이 시행됐다니 어떻게 돼요? 길에서 떨어진 돈도 안 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기뻐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한배자가 딱 보기에는 이들을 어떻게 제어하는가죠. 그래서 7위 뭡니까? 관리를 다스리지 그렇지. 백성을 다스리지 않는다. 그냥 관리와 같은, 왜냐면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관리라는 자들은 뭡니까? 그물의 별이와 같은 자들. 또 나무로 보게 되면은 몸통과 같은 자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대상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을 딱 그 몸통이죠. 그렇죠? 그물에 별이만 딱 잡아당기면 물고기가 모이듯이, 그렇죠? 이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거 어떻게 역할을 했냐면, 이들이 만약에 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원래 물이 불을 이기죠. 안 그렇습니까? 물이 불을 이기죠. 예? 근데 이제 이 신하들이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해요. 장작과 같은, 무쇠솥 같은 역할을. 그렇죠? 물이 있죠. 원래 이 불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이겨야 되는데, 신하가 이 그릇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장애죠. 법이 제대로 시행 못되게. 그럼 이거 수증기가 돼서 어떻게 돼요? 대래 불이 물을 이기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금 법이 어떻게 돼요? 대래 어떻게 돼요? 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하게 어떻게 돼? 끌고 가는 게 신하를 다스리는 게 바로 세.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용인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중단, 창단 여러 가지 다 빼버리고 결국은 이제 무의의 정치수이다 해가지고 군주는 직접 앞에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뭡니까? 지시도 안 해요. 순하들한테 의견이 있으면 자신들이 의견을 내라고 해요. 그 대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과 어떻게 돼요? 실적이 같은가만을 딱 살펴보는 게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죠. 정문호가 성령 참단이에요. 지금 술하고 있습니다. 술. 그 두 번째 신하들도 어떻게 부리느냐? 군주가 해야 될 거는 적재적소에 배치돼요. 말 그대로 사기 뭡니까? 쥐를 잡듯이. 만약에 꽃게요 닭이 이제 딱 뭉개되면 새벽에 갔구나 이런 걸 알죠. 그럼 그런 능력이 있는 애들한테는 무슨 직무를 주냐면 새벽을 알리는 직무를 주는 적재적소다. 그렇죠? 그리고 고양이를, 쥐를 잡는 능력이 있는 애한테는 쥐만 잡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하도 자기 본성대로 어떻게 돼? 일을 수행하는 거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다 하고, 군주도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 역할대로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할 일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무의의 정치. 군주는 자기가 나서서 누군가를 끌어가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할 만하다고 내용이, 생각되는 것들을 의견을 내고 또 어떻게 돼요? 그걸 책임지게 해서 단서만을 갖다가 딱 부딪혀보는 그런 걸 갖다가 술의 정치인데, 술의 정치는 결국 뭡니까? 그만할까요? 7분만 더 할게요. 30분 남겨야 될 것 같으니까. 네. 결국 뭡니까? 이런 건 다 신하를 정치를. 대상이 이거죠? 세도 뭡니까? 이거예요. 다. 도덕이 아니다 이거야. 걸주가 세상을 갖다 어떻게 돼요? 막 어지럽혔던 것도, 그쵸? 지가 갖고 있던 권세 때문에. 공자가 맨날 의회 살자 그러고 뭐 70명의 제자 성문사학가 유명하게 있고 뭐 3천 제자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쵸? 공자가 누구한테 가서 머리를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노나라에서 구매하다가 어리석다고 소문하고 내공의 머리한테 치는 거는 결국 이게 지금 도덕으로 지금 머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결국 뭡니까? 새싸움이라는 거죠, 새싸움. 자, 봐라. 네가 뛰어난 인물 필요 없어. 네가 이미 태어날 때 네 권세를 이만큼 부여받고 온 거죠. 외공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키가, 능력이. 공자는 이만큼 돼도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능력이 거예요. 이거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라는 자체는 꼭 말이 어떻게 돼요? 말의 근육의 힘이 수레를 끌고서 많은 데를 갈 수 있듯이 군주 네가 그걸 이용하게 되면 정치라는 뭡니까? 이용하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있을 때 네가 갖고 있는 세를 신하한테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갖겠던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운용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용이 하늘을 날아요.
구름 안개를 타고 하나요. 꼭 무슨 이주체가 나면 신조에 나오는 뭡니까? 화를 쏠 때 화살이 바람을 타고 나는 것처럼 이 바람, 구름, 뭐 안개 이런 게 바로 뭡니까? 군주의 세다입니다. 네가 만약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렇죠? 자신이 갖고 나온 뭡니까? 이 세를 잘 운용할 줄 알아야지 결국 네가 주장하는 뭡니까? 이상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세치. 요게 이제 수질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움바사니 일청책하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중시한 거는 뭡니까? 인격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합의잖아. 안 봐요. 그렇죠?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조직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거,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사실만을 갖다 실제 상황만을 파악하는 그러한 정치술을 갖다 펼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한비자의 수입니다. 됐습니까? 요게 욕을 많이 먹죠? 네? 이게 욕을 많이 먹잖아요. 억지로 어떻게 돼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돼요? 신하들이 어떻게 돼요? 진짜 제대로 말한 만큼 일을 잘하고 있나? 옛날에 한날에 소울한 사람이 있었대요. 손톱 하나를 잘라가지고 자기 손에 딱 쥐고 신하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내 손톱 떨어졌으니 어떻게 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신하들이 얼른 뭡니까? 자기 손톱 깎아다 바쳤다고 그러죠. 이거 육아에서 보면 지금 신하를 못 믿는 거죠. 근데 과연 소우가 시험한 거 뭡니까? 과연 신하들이 언행 일치하는지 그걸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그럼 이 유학자들은 되게 싫어할걸요. 신하를 어떻게 못 믿고 그런 방법을 쓰느냐고. 그렇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한비자를 갖다가 뭡니까? 간사하고 그죠? 간악한 방법을 썼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사적인 친분관계라든지 그게 아니죠. 결국 뭡니까? 옛날 숙소시에도 그런 거예요. 언론을 또 다양히 해라 이거야. 한 사람 말만 믿지 마라. 사적으로 친하다고 수우라는 사람이 있었다. 제일 믿었어. 믿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한테 두 아들이 있어요. 맹명하고 누구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수우의 말을 믿고 숙손이 이제 어떻게 돼요? 아들을 죽여버리게 되는 우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통로를 갖다가 열어놔야 되는데 그 한 사람만 저쪽으로 심한 거야. 우리가. 결국 이제 자기도 병들어서 눕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수우가 뭐라냐면 다른 신하들 다 나가고 나랑 친한 분이니까 우리 허락을 못 받겠죠. 내가 간병해야겠다. 못 들어오게. 그 사람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식을 잃더니 복귀를 끊었다고 해서 죽여버려요. 그럼 자신은 그거 뭡니까? 숙선에 뭡니까? 재산을 갖고 어디로 가요? 뒷나라가 도망가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드린 거야. 술이 있구나. 그러니까 군주가 어떻게 돼요? 하나의 통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언론은.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다 들을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어요. 결국 그거의 목적은 뭡니까? 실제 정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보는 방법. 그런 게 이제 술. 결국 이쪽에 얘기를 하게 되면 자신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네거티브적인 방법까지 동원된다고 해서 한비자가 비판합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수행하는 거는 자, 요 두 개는 왜 그럴까요? 상황은 결국 상황은 어떻게 돼요? 법만을 얘기했고 그렇죠? 신분에는 술만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신도는 세 학자입니다. 순수한 학자입니다. 신도. 네? 요거 두 개, 이 술이 뭔지 신하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죠. 술세가 뭔지 신하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치는 이쪽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쪽이 대상, 법도 그러고 결국은 이거를 준수하기 지키기 위해서는 요 두 개가 모색된 정치 방법론이라고 봐야 돼요. 왜? 상황의 역사가 말을 해주잖아요. 법만을 얘기했다가 신하들을 컨트롤 못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자신이 죽음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입구를 결합시켜서 법치를 얘기하게 됩니다. 네.